이제 지난 시간에 스코어랑 미스 이거 나오게 했고, 스코어 올라가고 미스도 올라가죠. 뭐 만약에 테스트를 진행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진행하려는 부분의 값을 바꿔서 진행하면 됩니다. 어,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 틀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좀 더 뭔가 고려할 부분이 있다면 이 게임의 좀 난이도, 좀 더 진보된 부분으로 만들려면 난이도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 이- 예를 들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뭐 에너미 증가, 에너미 속도 증가, 뭐 이런 거. 네. 또는 이제 에너미 종류 증가, 그리고 얘네들의 체력까지. 이 체력이 증가한다면 내가 한 유닛을 없애기 위해서 맞춰야 되는 발사체의 수가 많아지겠죠. 음, 아니면 이제 난이도 외적으로 필요한 부분, 어, 배경 정도. 지금은 까만 화면이죠. 까만 화면인데, 어, 배경 사진으로 쓸만한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추가하는 것도 되겠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좀 보스? 보스라고 하는 것들 있죠. 어, 조금 더 튼튼하고 더 강한 에너미.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보스의 경우는 일반 에너미들이랑 같은 확률로 나오면 안 되죠. 0.97. 그러니까 3% 확률로 그냥 에너미가 나오게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얘네만큼 나오면 안 되죠. 음. 그래서 이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나올 때 그 조건 그런 것도 정해 놓을 수도 있고. 음, 그리고 플레이어의 이동 방향. 이동 방향. 지금은 좌우로밖에 못 움직이죠. 음. 근데 대각선 위아래 이렇게 8가지 방향으로 또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도 있을 거고. 어, 뭐 게임 화면의 크기가 400 바이 900이죠. 400 바이 900이니까 뭐 특정 Y좌표 이하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점수. 점수는 뭐 스코어로 했지만 뭐 스코어 말고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원하는 방식대로. 어, 그러면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한해서 0.94로 바꿨어요. 그럼 이제 6% 확률로 많이 생성되겠죠? 전보다는 더 많이 생깁니다. 요거를 0.9로 한번 해본다면 어, 눈에 띄게 많이 생기죠? 그래서 뭐 적객체를 여러 개로 가져와가지고 객체 종류마다 빈도수를 나눠도 될 거고, 그리고 음, 뭐 이런 정도가 있겠네요. 근데 이미 해놓은 게 좀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수정하거나 추가하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스코어랑 미스 이만이지 이 게임에 대해서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았죠. 그럼 이제 플레이 타임이라고 부르는 건데 플레이 타임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하는데 얼마나 이 게임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그 시간 정보. 그래서 이 플레이어 캐릭터가 얘한테 안 맞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는지 그 보여주는 용도로 쓸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련된 모듈도 있습니다. 타임이라는 이름의 모듈이 있어요. 여기 이미 쓰고 있죠? 이 안에 있는 걸 사용할 겁니다. 이 안에는 알아서 시간 구해오는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임 옆에 있는 거, 끝나면은 이제 몇 초 있다가 끝나는 거, 슬립이라는 메서드 있죠? 어, 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거는 시간 출력하는 거니까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시간 출력 이 정도. 맨 처음 거 한번 보죠. 데이트 타임, 뭐 타임 모듈, 데이트 타임이라는 거를 쓰면은 데이트 타임 안에 있는 now라는 함수를 구해서 현재 시간을 저장하고 그거를 출력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데이트 타임? 데이트 타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트 타임.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한 설정도 해야 되니까 시간은 무슨 색깔로 할까요? 일단 검정색은 안 되고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죠. 옐로우 해가지고 이거 말고 노란색의 RGB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노란색 계열 아무거나. 얘는 이제 시간 색상이라고 할 거고 다음에 시간도 어쨌든 뭐 글씨죠. 글씨니까 여기 밑에 보일 때 텍스트 해놨던 거 있죠. 근데 요거는 하얀색이니까 화이트라고 해놓고 이렇게 변수로 따로 만들겠습니다. 스코어 미스 색상이라고 써놓고 그리고 이제 시간은 메인 함수에 진입하기 전 그러니까 메인 이벤트에 진입하기 전부터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와일문까지 여기까지 접근해야 어떤 기능이 돌아갈 건데 이 들어가기 직전에 시간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타임 안에 있는 now. 그래서 이러면 현재 시간을 구하는 건데, 자, 이거를 현재 시간이라는 거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저장될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now가 실행되면서 current time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이 코드가 실행될 당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이벤트 안쪽, 이 안쪽에선 게임이 종료되지 않는 순간이 그러니까 게임이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계속 이 시점에서 이 시점까지 흐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변화 부분에다가 어떻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변화가 있으면은 첫 부분이 있고 끝 부분이 있을 거니까 첫 부분은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스타트 타임이라고 변수를 고칠게요. 그다음에 현재 시간 여기다가 현재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current time 이렇게 해서 현재 시간을 여기다가 얘는 진짜 현재 시간이죠. 스타트 타임에서 현재 시간. 그러면 이 정도가 시간의 경과니까 이 시간의 경과를 델타 타임이라고 합니다. 델타 타임. 그러면 델타 타임은 지금에서 시작한 시간 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흐른 정도를 나타낸 말이 델타 타임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시 분초예요. 앞에서 12시 9분 정각. 여기서 이제 1초만 돼도 1초의 시간 그 차이가 생겼죠. 여기서 1초가 델타 타임입니다. 그러면 이 단위가 이 시간을 나타내는 정도가 조금 더 세밀해진다면 여기는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입니다. 밀리세컨드. 여기 막 초시계 같은 거 있죠? 뭐지? 스톱워치 같은 거 실행하면은 되게 빨리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밀리세컨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구한 델타 타임을 계산을 한번 하고서 토탈 세컨드 토탈 세컨드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초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초 단위로. 그러니까 1분이 60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시간 단위를 초 단위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델타 타임은 초 단위로 나타낼 거고 그럼 이제 진짜 화면에다 나타내야 됩니다. 화면에다가
그러면 화면에다 나타낸 거는 얘네들 있죠? 이거를 하나만 더 쓰면 될 것 같은데, 어, 폰트는 사실상 내가 시간 나타내는 폰트를 다르게 할 거라면 이거 두 개 써가지고 여기만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네, 하지만 스코어나 미스 얘네랑 똑같이 나타낼 거라면 굳이 두 번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간 나타내야 되죠. 어, 시간을 그러면 텍스트 이대로 쓰면은 바뀔 거니까 그냥 뭐 스코어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타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텍스트 스코어, 텍스트 타임으로 해야 되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 안쪽에는 델타 타임을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했고 시간은 노란색으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옐로우라고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 써주면 되고 어, 좌표는 스코어랑 미스랑 동일 선상에다 둘 거니까 여기에 스코어랑 미스가 있으면 한 이쯤에 둘 거예요. Y좌표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한 300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해 보면 델타 타임 해수는 어트리뷰트 데이트 타임 70번 줄 데이트 타임 데이트 타임 이게 아닌가? 음, 어? 잠깐 바뀌었나? 음. 여기 from date time 이거 써줘야 모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거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from date time을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가 시간이 좀 잘려서 나오는 걸 봤으니까 좌표를 수정해 보죠. 230? 230이 좀 적당하네요. 그러면 이제 델타 타임이 계속 증가한다. 이거는 내가 오래 버텼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지금 이 위치도 이렇게 막 완벽하진 않죠. 왜냐면 이 숫자가 계속 잘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못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릿수가 굉장히 많죠. 여기가 초단위고 여기가 밀리세컨드인데 굳이 이렇게 많이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델타 타임을 반올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 쪽에
라운드 해서 한 번 더 바로 씌워주고 이러면 이제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위치는 조금 수정을 해보죠. 미스는 따로 놓겠습니다. 시간을 좀 중앙으로 나오게 할 거니까 230이 아니라 일단 여기는 400이니까 사이즈의 1에서 10만큼만 빼도록. 그러면 390이니까 30 정도 빼고 그 다음에 중앙에 오게 하려면 여긴 한 180? 180 정도로. 계산이 좀 잘못됐네. 0이잖아. 0. 근데 좀 잘리니까 좀 더 줄여보죠. 한 100 정도? 그리고 여기는 한 150. 미스 위치는 괜찮은데 타임은 조금 더 밀어야겠네요. 170? 네, 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스도 잘 올라가고 있고 시간도 잘 맞게 흐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시작 효과랑 종료 효과 하기로 했죠. 그거는 대기 상황 만들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그때 대기 상황. 메인 이벤트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while문, 현재 가지고 있는 while문 얘가 실행되기 전에. 그래서 그거는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기 화면. 시작 대기 화면은 메인 이벤트가 진행되기 전에 그때의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시작 대기라고 해놓고, 시작 대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인 이벤트처럼 여기는 이제 wait exit라고 해서 시작되기 화면을 탈출하는데 쓰는 변수로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초당 60번 깜빡이게 해야 되고 FPS는 60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대기 화면에서 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시작하는 걸로 한다고 하면 여기서도 키를 입력한 걸 감지하고 그래야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그러면 키 눌렀을 때 스페이스바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스페이스 무브여야 되고, 일단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다고 해놓고 여기다가
K는 0까지.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 그 상황을 가져오는 건데, 어, 이게 일단은 여기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이거는 true 값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wait exit가 값이 바뀌어갖고 탈출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k는 0, 얘는 우리가 지금 k 값을 사용한 이유가 에너미의 출현과 관련이 있으니까 우선 굳이 필요 없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도 잘 되는 거 보니까 오류 발생하진 않았고 이게 대기화면인 상태예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메인 이벤트 안쪽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화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웨이트 엑시트 값은 계속 0인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때 누른 거 인식하고 그 누른 키가 스페이스바라는 걸 안 순간 변수값이 1로 바뀌고,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작하기 전에 그냥 까만 화면만 나왔다는 거죠. 어쩌란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좀 지금 상태를 나타내주는 문구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를 정리하기 전에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죠. 대기 화면에서 이 X 버튼을 눌러야 꺼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퀴시라는 버튼 눌렸는지 확인하는 그 조건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대기하면서 이걸 눌러봐야 꺼지지 않겠죠. 그래서 확인을 시켜드리자면 지금 누르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추가해줘야 되고, 그러면 웨이트 엑시트 값을 1로 바꿔준다면 근데 당연한 거죠. 웨이트 엑시트 값이 1로 바뀌었으니까 탈출해가지고 바로 만나는 게 메인 이벤트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종료시켜야 되니까 퀴시라는 메서드 이용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실행해서 이 대기하면서 X를 누른다. 그러면 꺼지죠. 그래서 강제 종료로 보는 게 더 올바른 상황이니까. 그래서 시작되기 상황까지 해놨습니다.